안녕하세요. 세상에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두목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혹시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일코인은 지난 16일 하루에만 최대 42%에 달하는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16일은 비트코인 또한 추세선이 깨지면서 하락이 발생한 날이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코인의 하락폭은 너무 심각한 수준인데요. 비트코인과 비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으니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알트코인 대비 파일코인의 가치를 차트로 표현해봐도 파일코인은 하루에 최대 36%의 상대적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건 고래들의 의도적인 매도세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흔적입니다.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 더 큰 하락세를 보인 코인 중에는 니어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12월 16일 하루에 최대 16.5%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면 니어 프로토콜도 파일코인처럼 알트코인 대비 가치가 10% 이상 크게 빠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만 봐도 느낌이 좀 오시죠? 네, 이더리움 클래식도 하루에 최대 15%가 하락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알트코인 대비 상대적으로 더 크게 하락한 것은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은 이 코인들의 공통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뭔지 아시겠나요? 최근 급락한 코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그레이스케일의 모회사인 DCG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DCG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코인들을 보시면 하나같이 최근에 큰 하락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메타리에서 제공하는 DCG 포트폴리오 중에서 최근 일주일간 가장 하락폭이 큰 5개의 코인은 파일코인, 스택스, 플로우, 리저브라이트, 그리고 라이브피어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3개 코인 중 하나인 니어 프로토콜은 여기에 없다 보니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올해 4월이죠. 베리 실버트는 이런 트윗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DCG가 가장 많이 보유 중인 5개 코인을 순서대로 나열하면서 세 번째 코인만 물음표로 비워놓고 맞춰보라 한 것이죠. 정답이 뭐였을까요? 대대적인 공개를 한다고 어그로를 끌면서 그가 드러낸 코인은 바로 니어 프로토콜이었습니다. 4월 8일 기준으로 DCG가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던 코인이 바로 니어 프로토콜이었던 것이죠. 과연 그 이후로 니어 프로토콜의 가격은 어땠을까요? 올랐을까요? 내렸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쭉 횡보했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요. 4월 8일 베리 실버트가 트윗 올린 날짜죠. 세 번째로 많이 들고 있다고 홍보했던 당시가 바로 니어 프로토콜의 최고점이었습니다. 당시 이후로 니어 프로토콜은 92%가 빠진 상태죠. 이렇듯 최근 DCG 투자 상품과 관련된 여러 자산들이 평균 10% 이상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DCG가 코인을 던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플 엑시비티 리서치 공동 창업자인 윌 클레멘테 또한 베리 실버트의 DCG와 관련된 여러 암호화폐들이 공격적으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표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출회사인 제네시스의 위기가 DCG를 압박함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해 다른 자산을 정리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에 투자자들은 관련된 코인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베리 실버트의 DCG는 20억 달러의 부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대부분이 제네시스로부터의 대출입니다. 이때 DCG는 제네시스로부터의 첫 번째 대출을 받기 위해 GBTC 보유 자산을 담보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DCG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GBTC 주식 7억 7,800만 달러치를 매입하여 순자산 가치가 마감되기를 희망했는데요. 이러한 구매를 위해 DCG는 제네시스 랜딩에서 자금을 조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3LO 캐피탈이 폭발하면서 DCG는 GBTC를 또다시 매수해야 했습니다. 제네시스와의 관계 속에서 3LO 캐피탈도 GBTC 주식을 보유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3LO 캐피탈은 제네시스로부터 받은 대출을 충당할 담보가 없었으며 실제로 이때 4억 6,200만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한때 GBTC의 최대 보유자였던 3LO 캐피탈이 폭발함에 따라 제네시스 랜딩이 파산에 노출되었기에 결국 DCG가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DCG의 GBTC 보유량은 2배로 늘어났죠.
이러한 모든 패턴은 DCG가 GBTC에 대해 과도한 레버리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며 GBTC의 할인폭이 확대됨에 따라 회사가 디레버리징을 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더 다급해지면 그레이스케일은 GBTC 주식을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우 DCG가 주식에 대해 지불한 평균 가격이 24달러인데 그것이 현재 7.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는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GBTC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48%인 상태인데 DCG가 GBTC를 던지게 되면 그레이스케일 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효심이 흔들리게 되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질 위험도 있죠. 과연 베리 실버트의 제국은 이번 위기를 잘 모면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없는 시장이기에 투자자들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DCG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보유 중인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앞으로도 더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관련된 코인을 매매할 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겠죠. 12월 13일 영상에서 제가 월가가 바이낸스를 타깃으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리면서 투자자로서의 주의를 하시라 말씀드렸는데요. 바이낸스 자체 코인 BNB는 제가 분명히 주의를 드린 이후로 최대 20%까지 하락했습니다. 이 BNB의 흐름을 우리는 당분간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BNB는 현재 전체 코인 중 시총 5위이며 6위는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 BUSD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인 USDT와 USDC를 제외하면 BNB의 시총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다음 3위인데요. 그렇기에 퍼드가 되었든 팩트가 되었든 일단 바이낸스가 타격받기 시작하면 암호화폐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대비 BNB의 가치를 월봉 차트로 살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엘리엇 파동 관점에서 오파를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상태이기에 BNB는 차트상으로도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나 또한 주봉 차트상에서 오파를 완료한 이후로 폭락이 발생했다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특정 패턴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루나처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패턴이 형성되는 시기에 악재가 터지면 그만큼 더 큰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대비 BNB 월봉 차트를 로그 차트로 보면 이런 패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이후로 BNB는 21개월을 상승했고 그 이후로 21개월을 주름받고는 최근까지 22개월을 상승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번 달부터 첫 하락을 시작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하락이 큰 하락 추세의 시작이고 이전의 패턴과 결을 같이 한다면 BNB는 향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긴 하락을 이어갈 수도 있는 상태인 것이죠. 바이낸스의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11억 달러 이상이 줄어들어서 600억 달러 정도였는데 현재는 540억 달러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 중 27%가 BUSD이고요. 10%가 BNB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하락이 이어지게 되면 바이낸스의 자산은 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상황이 지금보다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 금요일 영상의 내용부터 간단히 살펴보시죠. 4시간 차트상에서 확인되는 비트코인의 단기 추세는 하방입니다. 최근의 상승이 피보나치 0.5 라인에서 좌절되었을 뿐 아니라 어제의 하락으로 인해 6월 18일에 저점이 깨졌다는 것도 하방 압력을 가중시키는 요소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하얀색 추세선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일단 여기서 가격이 더 빠지기 시작하면 추가 하락에 더 큰 힘이 실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경우 지켜줘야 하는 1차 방어선은 16.9K입니다. 만약 16.9K가 깨지게 된다면 16K까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 참고하시고 대응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어때요? 잘 보셨나요? 불과 며칠 전 영상인데 벌써 기억이 안 난다고요? 당시 영상에서 제가 4시간 차트상에서 확인되는 추세가 하방인 이유를 말씀드렸고 16.9K가 깨지면 16K까지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결국 비트코인은 최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피보나치 블루존 상단부인 0.618 라인에서 지지를 받은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추세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피보나치 0.5 라인을 확실하게 뚫고는 제대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지금 위치에서 16.9K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해도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0.5 라인의 저항에 막히는 상황이 연출되면 그 이후로 다시 하락 추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으니 선물 트레이더 분들, 단타 트레이더 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일단 0.5 라인의 저항을 받고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전에 말씀드린 16K로 후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 알아두시고 매매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지코인 홀더분들이 걱정해야 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트위터 대표직을 내놔야 하겠냐고 트위터에 투표를 올렸는데요. 이 양반 굳이 왜 이런지 모르겠으나 심지어 여론조사의 결과를 따르겠답니다. 머스크의 의중이 참 궁금하네요. 일단 지금 제 생각으론 전문 경영인을 씀으로써 자신은 다른 사업에 좀 더 집중하겠다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도지코인은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숏 이야기한 이후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쭉 떨어지더니 트위터 이슈 때문에 한번 또 오르고 다시 또 이슈가 사그러드니 하방 압력이 강해진 모습인데요. 오늘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도지코인 변동성이 극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방 압력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해 보이죠. 아무래도 일단 결과에 따라 큰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일론 머스크 트윗 주시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일론 머스크 트위터 맨날 보고 있을 수 없죠.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카톡방 들어오시고요. 여유가 또 되시는 분들은 멤버십 톡방 응원회부터 또 열어놨습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도지코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BBN 선물 트레이딩 대회를 엽니다. 대회라고 생각하면 많이 부담스럽죠? 대회 개념보단 트레이딩 교육에 가까워요. 한 번도 선물 트레이딩을 안 해본 투자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기초를 알려드리는 대회입니다. 원래 너무 관심 있었는데 혼자 하기는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분들은 적극 참가해 보시길 바랍니다. DBN 팀원들이 하나하나 친절히 교육해드립니다. 오늘 영상 고정 댓글에 참가 방법 남겨두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라이브에서 만나요. 안녕.